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과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수학은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이름을 붙이는데 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부터 시작해요. 알파 다음이 베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아마도 전염력과 치명률이 제일 높았던 변이 바이러스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미국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수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는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팬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생애 처음으로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8월 세계 최초로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백신이 개발되었는데요. 이후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19는 다양한 변이를 만들면서 감염률과 치명률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치명률은 확진자 중에서의 사망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그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묘 이렇게 붙이는데요. 매우 생소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이상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알파와 베타 그리고 감마까지는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알파, 베타라는 용어는 수학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거든요. 2021년 9월 4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57만 1,404명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457만 1,404명.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처음에 알파였는데요. 이 알파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였고요. 베타는 남아공, 그리고 감마는 브라질, 델타는 인도였어요. 그리고 람다는 페루에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였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뮤는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수학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고등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자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이 코로나19와 이 수학은 과연 어떤 관계이길래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줬을까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정확하게 고대 그리스의 문자, 그리스의 문자 중에서도 알파벳, 고대 그리스의 알파벳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문자, 특히 알파벳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알파벳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A, B는 거의 똑같잖아요. 단지 차이점은 발음이 좀 다르고요. 알파벳이 24개입니다. 현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람다, 뮤까지 변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총 12개의 변이가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알파 변이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건데요. 베타 변이를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마 변이는 좀 생소하죠. 델타 변이는 워낙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이런 변이를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람다 변이는 간혹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뮤 변이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변이는 우리한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어떤 변이는 뉴스에 많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자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문자예요. 거의 고등수학에서만 사용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 용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한 가지 그리스 문자 24개 중에서
한 문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예요. 파이. 우리가 이제 원주율 값을 파이로 표현하는데 이 파이가 바로 고대 그리스 문자이고요. 아마 기독교나 아니면 카톨릭을 믿는 분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알파가 바로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의미할 때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과연 수학과 무슨 상관이냐 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은 고대 그리스의 시대에 만들어진 수학이에요. 고대 그리스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수학, 그것을 목적으로 수학을 만들었는데요. 그 수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 사용했던 그 문자 그대로 문자들을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특히 문자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이는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한 반면에 어떤 변이는 아주 생소하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변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관심 변이, 우려 변이, 그리고 고위험 변이가 있는데요. 관심 변이는 말 그대로 변이인 건 맞는데 전염률이나 아니면 치명률이 작은 변이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엔 다루진 않지만 이름 붙여줍니다. 반면에 우려 변이는 전염률이 높거나 아니면 치명률이 높은 그런 변이를 우려 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뉴스상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변이는 모두 우려 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변이는 이름은 붙이되 뉴스에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관심 변이는 잘 몰라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갑자기 베타, 감마, 베타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델타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다 건너뛰고요. 람다가 나오다가 뮤가 나오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알파, 베타, 델타, 람다, 뮤는 바로 우려 변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려 변이. 그 나머지는 제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이런 변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변이들은 바로 관심 변이였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덕분에 고대 그리스의 문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일로 부활을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덕분에 알파, 베타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주로 가끔이라도 사용하는 반면에 뭐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런 용어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덕분에 그 변이 이름을 그리스 문자로 붙이는 덕분에 생소했던 고등학교 수학 이후로다가 잊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문자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된다는 부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현재 뮤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바람은 가져요. 오메가 바이러스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4가지의 그 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4개의 문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메가까지는 정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혹시라도 오메가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오메가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 오메가 바이러스 다음에 만들어지는 변이는 어떤 이름을 붙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새로운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이긴 하겠지만 고대 그리스 문자를 벗어난 그런 문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고대 그리스 문자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고대 그리스 문자는 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수학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그 현대 수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일상적인 방역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현명하고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